네, 오늘 불편한 인터뷰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팬입니다. 제가 팬입니다, 진짜. 우리가 또 같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오늘도 역시 조사하면 다 나옵니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SNL 또 출연하셨더라고요 이번에. 뭐 그것도 그렇고요. 가서 뭐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스케치 코미디라고 맞아요, 짧게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고요. 예전에 그리고 우리 저 앵커님 하시는 방송 것도 개그 콘서트. 네, 그 코너 좋아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SNL에서 좀 편집된 부분도 좀 있었어요? 아니면 그 다 나간 겁니까? 어때요? 두세 시간 했는데 한 10분 내외로 해서 찍고 났는데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는가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이 조금 더 없었다. 조금 더 센 얘기들 그런 것들은 조금 편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좀 공개. 그때 방송문 나서 아쉬웠던 그 조금 더 쓴 얘기. 그건 약간 저 SNL스러운 19금 얘기 이런 거여가지고. 19금 얘기라서 여기서 중앙일보에서 하기에는 19금 버전 따로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요? 네, 한동훈 전 대표님 19금 이야기 좀 정말 재밌긴 하겠네요. 예. 아니 그리고 거기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욕 좀 하고 그랬는데 그거 좀 자르고 자기들만 욕하더라고요. 나는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욕하고. 또 그런 부분이 또 편집이 됐었군요. 네, 그 뒷이야기 좀 한번 여쭤봤고 지금 이제 포탈에 지금 메인에 달려있던 기사는 청년정치인심사위원 이혁재 씨가 뭐 휴대전화를 자기가 15년만 젊었으면 더 던지고 싶었다. 뭐 한동훈 대 뭐 만세 뭐 이렇게 외쳤던 분이 계셨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혁재 씨 개그도 좋아했어요. 근데 이혁재 씨가 지금 이제 그 심사위원으로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얘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동영 당권파가 그대로 유지시켰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 선거에서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간판을 이혁재 씨로 생각해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이 간판을 이혁재 씨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비춰지는 모습이. 그런데 이혁재 씨를 간판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면 몇 표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선거는 민심에 부합하는 그 행동을 하고 민심에 따라가줘야 하는 것이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로만 뭐 한다가 아니라 결국은 인사와 사람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뭐 그분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상 보면 여러 가지로 아주 진한 윤호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밝힌 상황이고 그게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으로 안 뽑겠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이 공천하는 사람은 그 이혁재 씨의 생각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공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걱정됩니다. 다소준 심사위원으로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의 간판이 이혁재 씨입니까? 그렇게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결국 보여지는 모습은 이혁재 씨가 전면에 서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보시는 분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홍보대사가 아니라 심사위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심사위원은 그 어떤 공천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그분이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뭐 결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 그럼 그 결을 그럼 이혁재 씨의 결입니까? 국민의힘의 결이 그러면 이혁재 씨의 결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 안 남은 지선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좀 이슈가 돼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한동훈 만세 외친 청년 나중에 그 언론들이 인터뷰하니까 의도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보니까는 약간 좀 와닿는 얘기가 원래 우리 아버지가 민주당 지지하고 당원이셨는데 내가 얘기해서 민주당 나오게 했다. 근데 지금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청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셨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이목을 끌기 위한 거였을 텐데 뭘 한동훈 만세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다만 일단 노선의 문제란 말이에요. 윤석열 노선으로 갈 거냐, 한동훈 노선으로 갈 거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 내용은
계엄에 대한 계엄이 불법 위헌이라는 거에는 명확한 생각, 탄핵이 불가피했다는 생각,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은 안 된다는 생각 이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윤석열 노선과 한동훈 노선의 차이인데요. 여기서는 저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파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쭤볼 텐데 최근 부산 여러 차례 찾으셨고 또 대구도 방문하셨고 얼마 전에 또 경동시장 다녀오셨잖아요. 뭐 열기가 뜨거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이 중앙일보 본사 열기도 뜨거운 게 이제 오시기 전에 지지자분들 문 앞에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제가 목격했거든요. 앵커님 팬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제 팬은 여기.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런 팬덤이 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좀 다녀보시니까. 사실 제가 대구, 부산 가고 경동시장도 갔는데요. 민심이 변했습니다. 민심이 흐르는 속도가 여의도나 상암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미 많이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대구 경북이라든가 부산에서 오랫동안 좀 지냈거든요. 하루만 그렇죠. 있었던 게 아니에요. 3일씩 있었단 말이죠. 그동안에 저한테 뭐 배신자니 아니 뭐 그런 사람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걸 적극적으로 설득하려 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네. 그럴 단계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이미 이 지긋지긋한 탄압과 계엄의 바다를 건너고 그러면 있어요. 그때는 배신자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만나는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세요? 지나고 보니 네 말이 맞았다. 네 말이 맞았다. 잘해봐라. 그리고 뭐 많이 힘들겠다. 뭐 제명당하고 이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민심의 속도를 지금 그렇게 당권파나 이런 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려고 마치 아직도 소위 말하는 그런 좀 폄훼하는 용어라서 제가 안 쓰려고 하지만 짠물들이 대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그런 식의 그 좀 강성 유튜버들 모여봤자 150명 뭐 각 잡고 모여봤자 그렇게밖에 안 모이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리고 뭐 다 모여봤자 뭐 몇백 명 안 되던데요. 그게 현실에서는 사실 그게 체감 온도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게 상식적인 다수가 점점 늘어나고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런 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자기 이름 걸고 막 나오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되거든요. 저는 이미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민심은 이미 탄핵의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정치권만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민심은 탄핵의 강을 건너는 중이다. 건넜다고 보니까 이미 건너고 있다고 이미 봐요. 건너고 있다. 건너고 있다. 네. 실제로 만나 보니까 좀 강성 지지자들의 그 말보다는 현실에서 듣는 이야기는 좀 어떠세요? 무슨 말씀 많이 지금 하세요? 윤어게인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거 하면은 그러면 그 지지자들 생각은 현명한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재판에서 부하들한테 책임 넘기고 이런 거 막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 노선으로 다시 가서 지선 이기고 총선 이기고 대선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신단 말입니다. 알면서도 알면서도 아니죠. 만나? 우리 국민들은요. 예. 이미.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그걸 건너려고 그걸 생각해요. 건너려고 그런데 일부 한 줌의 당권파들은 그걸 붙잡고 그렇게 가스라이팅 해야 자기들이 연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정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이 많은 여론조사에서 20% 밑으로 지금 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도 많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바닥을 쳤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 수치라든가 이런 거 분석은 안 하려고 해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네. 주시는 성적표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거는 국민의힘의 당권파라는 정치인들이 지난 1년, 2년 여간에 민심 따르지 않아 왔고 네. 그게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실수가 된 게 아니라 뭐 최근에 그 국민의힘을 생각해온 사람들이 뭐 저 제명한 이후에 뭐 새로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적되어 온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는 국민들께서 답을 내고 계십니다. 네. 계엄 옹호, 뭐 부정선거 옹호 같은 윤어게인 단절하고 그리고 당당하고 유능한 보수로 재건하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뭐 이거 다 눈 감고 뭐 귀 막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이혁재 씨를 간판으로 내세운다?
그러면 이런 요구를 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이거 너네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당권파가 보통 그때 변명으로 내세우는 게 그분들도 챙겨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절윤을 하는 것도 좋지만 뭐 그러니까 절윤 자체를 지금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절윤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도 배려하고 챙겨야 된다. 그게 배려해야죠.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배려해야 되는데 간판으로 쓰는 거하고 배려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그 정신과 그분들이 이 당을 대표합니까? 그게 다수입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정권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분들에게 설득하고 그분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정치인이 잘못한 거예요. 보수 정치인에게 죄가 있는 거지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간판으로 뭐 그분뿐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문제 있고 장애인 비하하고 이런 사람들 그냥 다시 대변인 임명하고 박민영 전 대변인. 이런 이유가 이거 자체가 보여주는 게 우리는 이대로 갈 거야라는 거잖아요. 그냥 배려 차원이 아니라 이 당의 주인공은 이런 사람들이야. 배려 정도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의 방향은 이거야라고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네. 그거는 그 얘기랑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말로만 본다면 저랑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보수를 지지하시는 한 분 한 분, 저를 반대하는 분까지도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설득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 뭐 이혁재 씨나 뭐 말씀하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아주 극단적인 분들 이런 분들을 간판으로 계속 내세우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아직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최고위 비공개 사전회의에서 절연을 해서 당 지지율이 내려갔다. 뭐 그리고 또 민주당이 똘똘 뭉치는데 우리는 못 뭉쳐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이다. 예. 다른 생각도 아니고 틀린 생각이다. 그게 어떻게 다른 생각입니까?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글쎄요. 거기 있는 그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혼자서 네. 저러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밖으로 흘러 나온 거겠죠. 네네. 자, 국민의힘 대표 말대로 국민의힘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아서 아닙니다. 한줌 당권파가 잘못된 방향으로 똘똘 뭉치라고 하니까 민심이 떠나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이 맞아야 뭉치는 거지. 틀린 방향으로 뭉치라고 하면 여기가 무슨 뭐 북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길 틀린 길을 자꾸 알려주니까 그 길은 안 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게 20% 아래로 내려가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와 있죠. 방향을 그 진단을 잘못하고 아니 더 그렇게 가면 더 내려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심이 가라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당권파가 똘똘 뭉치자고 한 결과가 지금의 결과입니다. 네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글로 가면 그 길로 가면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거예요.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절윤 그거 얘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절윤 선언했는데 그 이후도 계속 지지율 뭐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절윤 선언도 지금 평가절 하고 있어요. 이거 자기가 읽지도 않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쪽 저쪽 기웃거렸고 그러고 나서 인사나 이런 거 한 거 보면 절윤이 아니라 더더욱 이 윤어게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윤어게인이 더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다음에 말씀드린 문제 일으켰던 윤어게인 이 대변인들 다 임명하고 네. 이혁재 씨를 그렇게 그 고집 부리듯이 아니 밖에서 보통 저는 일단 이혁재 씨는 사감이 없어요. 이혁재 씨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네. 문제들이 그러면 그게 적어도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그 공천 대상자를 심사할 지위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폭행이라든가 이런 아니 그분이 과거를 죄값을 치르니까 그걸 다시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 상징성을 가진 사람이 심사한다. 그러면 그런 식의 과거가 있는 사람도 한 5년 10년 지나면 우리 공천할 겁니까? 이걸 물어보면 돼요. 이혁재 씨를 공천할 겁니까? 그 심사위원회에 앉아 있으려면요. 자, 전 이혁재 씨가 입장 바꿔서 저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 공천할 거예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장동혁 씨도 보면 공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게 잘못된 것이고 문제는 그걸 생각해 보면 다른 역할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역할을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절윤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네.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공천도 다 윤호개인 중심으로 가고요. 그럼 그게 무슨 자기
아닙니까? 절연을 한 건가요? 결국 그러니까 저런 이게 적이 아니기 지금 때문에 효과가 안 날 정동 수밖에 대표가 없다. 네. 그 말이 아니라 행동과 그렇죠. 인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과 인사는 절윤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절윤을 안 한 거죠. 안 한 거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동 대표가 지금 일단 어쨌든 말수를 좀 많이 줄이긴 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절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나요?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것 아 같아요. 너무 관대한가요? 제가 너무 착한가 봐요. 정치인에 네. 대해서 질문을 아, 하고 나는 그렇게는 안 정치인이 보는데? 답을 해야죠. 네. 정치인이 마음이 이럴 것이다까지 뭐 읽어줘야 되나요? 아, 제가 순진했군요. 정치인에게는 질문을 해야 되고 여기가 네. 제 이름이 불편한 불편한 요인. 정치는 불편한 질문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안 받고 피해 다니잖아요. 그럼 물어야죠. 아,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치인이 어떤 행동을 앞으로 이런 그 이 특별한 상황이라든가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그렇죠. 국민들이 네. 예상할 수 있고 그걸 보고 네. 지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마음 심리까지 뭐 읽어야 될 정도라면 그게 뭐 정치인인가요? 조금 그래서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면 당권파들은 이제 그러죠. 아니 뭐 우리가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장동혁한테 졌는데 졌으면 승복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지도부의 리더십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계속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자기 장사만 한다. 맨날 이제 그런 주장을 그쪽에서 하죠. 전당대회는 저는 안 나갔으니까 좀 네. 일단 그 틀린 말이고요. 이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 당 대표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다 따라야 한다는 게 리더십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왕을 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왕도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문제를 삼고 제기하고 바로 잡아야 그래야지 국민의힘이 한 표라도 더 얻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점점 몰락해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나중에 상황 무너지고 나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정치를 해오지 않았어요. 윤 대통령 때도 그랬던 것이고요.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자기 정치를 말했는데 그럼 남의 정치합니까?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해야 돼요.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대중 뒤에 숨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지 자기가 어떤 노선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만들겠다고 당당하고 앞장서서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인상적이네요. 그 말이. 정치인은 불편한 질문을 피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마주해야 된다. 그 말씀 오늘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재밌네요. 역시 한동훈 대표님이랑 얘기가 재밌네요. 다른 이제 선거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방선거 이야기 해볼 텐데 어떻게 후보지가 지금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하신 저요? 거잖아요. 예예. 후보지가 뭐 나온 부산,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부산, 대구 뭐 어디로 가실 그건 것이다. 가능성의 문제까지인 것인데 네네. 아직까지 저는 지선은 제가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거가 정치공학적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보수 재건을 반드시 해야 될 시기고 이 시기에 정치공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뭐 이렇게 처세술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뭐 어디도 뭐 재보궐이 결정된 것도 없는데 그거 뭐 미리부터 얘기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4월 30일 이후에 결정될 것 같은데요. 4월 30일 이후에 아니, 선거 등록. 아니 예. 그러니까 4월 30일이 아마 국회의원들 이 지선 나가는 사람들의 사퇴 시한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그분들이 사퇴할지 안 할지 거기에 따라 달린 거잖아요. 재보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직 그게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게 관심이 있으신 건 제가 알겠고 그럼요. 예. 그거는 말씀드린 거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보수 재건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타파해야겠다는 어떤 진이라든가 그런 힘이 약해집니다. 저는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부산 쪽 이야기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뭐 전재수 의원 지역구 만약에 대구시장 출마한다면 그쪽에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만 그쪽에도 마음을 좀 기울이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뭐 지금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뭐 어느 곳에 마음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당신은 너무 좀 속칭
그 포커페이스를 너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근데 저는 정치인은 좀 큰 정치를 하려면 포커페이스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마음이 그대로예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는 나서서 보수 재건을 말씀드리고 뭐 서울에도 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어느 지역을 딱 말씀드리는 게 이상해요. 아직은- 결정되지도 않았잖아요. 네,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다만 때문에. 제가 네. 부산을 대단히 사랑하죠. 저한테는 정치를 하면서 금정대역전승 그리고 부산의 막판에 총선 때 어려울 때 한석 빼고 석권했던 그런 역전승을 주셨던 그러네요. 대단한 시민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문재인 정권 때 좀 탄압받고 좌천돼 있을 때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대단히 사랑합니다. 사실은 정치인 한동으로서의 불명가 부각된 게 사실 바로 금정구 선거였는데 지금 부울경이 보면은 보수 지역이라고 하지만 스윙 성격이 좀 강하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제 위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막판 결집을 끌어냈어요. 그것이 어떤 본인의 그 이제 그 어떤 그 행보가 영향을 네.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때를 보시면은 그때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고 조국 대표 있었죠. 이분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그때 명태균 이슈 터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정 보궐선거에서 역전이 돼서 한 5%에서 3% 그렇죠. 네. 우리가 지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추세라는 게 무섭거든요. 그러면 점점 내려가는 추세였고 그러니까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이거 해볼 만한데 하면서 서로 이 후보 단일화를 했죠. 그리고 이 선거구에 막 왔죠. 한번 해보겠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왔던 거고 굉장한 위기였죠. 실제로 보면 저희도 한 3에서 5% 지는 상황이었고 추세 안 좋았고 근데 그때 제가 한 6번 가까이 금정에 계속 갔어요. 뭐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했고 봤고 그때 또 소위 말하는 그 친윤 뭐 이런 분들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금정 지면 한동훈을 책임 물어서 당권에 당 대표에서 내쫓겠다 이러고 그러니까 다녔었잖아요. 싸우는 적이 민주당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전쟁을 하신 셈이네. 뭐 원래 세상은 복잡하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세상은 예. 복잡한 네, 거야.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저는 뭐 부산 시민들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바라는 게 뭔지를 봤는데 결국은 그 윤 대통령 부부에 관한 어떤 이 자성, 반성 그리고 개선 이걸 정말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산에서 김건희 라인 배제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사실상 기소, 주가 조작 기소 그리고 그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네. 음. 부산에서 유세에서 그때 했었죠. 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현장을 보면요, 현장이 오프라인 현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느껴져요. 이걸 원하셨구나라는 느낌이 제가 이제 그런 행사나 유세를 가면 꽉 차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오시죠. 많이 오시죠. 예. 그런데 그래도 다릅니다. 어떤 말을 하셨을 때 반응해 주시는지 그때 시민들이 어떤 반응이 상식적으로 나왔나요? 그렇게 딱 발표를 하니까 어떤 반응이 확 피부에 닿았습니까? 함성 소리가 다르죠. 이거다. 그러면 이걸 원해 정치인은요. 어떨 때는 국민들이 생각 못하시지만 좀 미래를 예견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인 그 역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국민들이 정말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 말을 권력이 무서워서든 아니면 대중이 무서워서든 못할 때 대신 해주는 정치인을 바랍니다. 저는 국민들이 문제는 김건희야 이 말을 해주시기를 정말 바란다고 느꼈고 저는 그런 선거에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금정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22% 역전을 했죠. 그게 먹혔을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그게 있겠군요. 그게 먹혔을 국민 가능성이 있다. 부산의 시민들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지나고 봐도 네, 그렇죠. 그게 정답이었고요. 네. 부산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거 자꾸 이게 뭐 인생은 복잡하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생은 복잡한 네, 거야. 그렇습니다. 좀 맞았어. 복잡한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부산 쪽에 아무래도 좀 빅매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뭐 만약에라는 가정이 있지만 뭐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일단 그 지역구에서의 뭔가 대결이 있을 수 있다라고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대결은 안 피하실 생각입니까? 조국 대표 여기 나오셨나요? 아직 뭐 나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로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근데 가치도 뭐 많죠. 부산 뭐. 쪽으로. 그분이 그럴 배짱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피할 것이다.
저는 뭐 피해온 적이 없잖아요. 어. 그런데다가 뭐 부산 사는 산인데 부산이 아니라 뭐 군산, 안산 이런 데 가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자기 좀 이렇게 보내달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아까 SNL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국가. 물론 예능은 예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개그는 개그고 개그는 개그다. 오해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네. 그러잖아요. 예능은 예능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 그런 설정을 바랬으니까 제가 한 거긴 한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조 대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같이 네, 한번 네, 네. 국가 나와 붙어보자 뭐 이렇게. 그랬잖아요. 예. 네. 시키더라고요. 시켜서 그렇게 한 거군요. 시키면 해야지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랬더니 무슨 F워드라고 하죠. 네. 그 미국 정치인들도 잘 안 쓰는 방송에서는 삐비라고 하죠. 삐. 그렇죠. 그래야죠. 그거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안 쓰는 용어예요.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렇게 해놓고 하셨던데 뭐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 있습니까? 개그는 개그를 보면 오해하지 네, 말자.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또 그게 자기가 그게 그 뜻이 아니었다 막 네. 이러고 그러던데요. 근데 비싹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삭제하시고 아니요 있는 밤에 것 같은데. 계속 수정하셨던데요. 아 수정하셨던 네,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와서는 나는 뭐 한동훈 씨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뭐 그렇게 원하시면 내 나오는 데 와서 붙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군산 안산 오란 얘기인가요? 뭐, 예, 그런 얘기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딱 그분 스타일이네요. 스타일. 예. 아유, 뭐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거 아니다. 막 이렇게 주저리저리 말을 많이 해놓으셨던데 네. 앞으로 안 그러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산에서 만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네요. 산이요. 예.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배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한번 좀 빅매치가 성사될지 또 뭐 예, 재밌을 것 같아요. 더 심한 욕으로 또 SNS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노래? 아 근데 저는 약간 좀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이 잘 없을 텐데. 좀 약간 그죠? 예. 눈을 의심하긴 했어요. 저도 보고 왜 욕을 올리셨지라는 거를 좀 보면서 조국 대표답지 않으신데 요즘 이렇게 생각을 보면 약간 했습니다. 감정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컨트롤을 이런 게 좀 약간 동동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네, 얘기도 그거 있어요. 뭐, 예, 그건 뭐 알겠습니다. 제 앞으로 분석은. 앞으로 안 네네. 그러시면 되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이야기 넘어가겠고 대구로 한번 올라가 보죠. 대구 지금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뭐 컷오프 당하면서 지금 무소속 출마 이야기 나오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손을 잡고 뭔가 대구에서 일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보수의 중심이죠. 네. 그런데 언론에서 말하는 그 정치공학적 연대 이런 거 이전에 중요한 건 보수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목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의 연대는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거적인 정치공학적인 연대라기보다는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시잖아요. 그분도 그렇죠. 조영 네. 부의장도. 조영 의원도 절은해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그랬죠.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 대표가 주 부의장님 포함해서 보수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정말 재건해야 된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서 어제 이제 발표를 했죠.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좀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많이 좀 열세인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큰 위기인 거 맞아요. 큰 위기가 맞다. 예.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으면 집니다. 자, 김부겸 역으로?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버려야 보수가 산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저는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보수가 산다. 다소 바뀌어 보수가 산다. 안 바뀌면 보수가 죽는다. 안 바뀌면 진다. 입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바뀐 겁니까? 그럼 안 바뀐 겁니까 지금은? 바뀌고 안 바꾸고는 이게 고개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개를 지나가고 고개를 있다. 예. 넘으면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상식적인 다수의 힘을 믿습니다. 그게 조직화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순간 넘어가면 그 상황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당권파 한 줌이라고 생각해요. 한 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도적인 권한이 있더라도 너무 명분 없는 일을 하면 그러니까. 이 명분이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대단히 커요. 저는 그 명분의 힘을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공소 취소 뭐 국조 같은 거 할 때 머릿수로 따지면 저게 뭐 190석이잖아요. 저는 제명된 사람이고. 근데 제가 밀립니까? 아닌데요. 자기들이 도망 다니잖아요. 그런 머릿수가 아니라 명분이 이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저는 정치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또 김부겸 전 총리는 좀 이런 생각일 거예요. 원래 안 나올 생각이었잖아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러면 좀 한번 디밀어 볼 구멍이 좀 보이는데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잖아요. 뭐 대단한 명분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정도니까. 그런데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보고 조금 이거 민주당의 정치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하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의 통합 이슈가 있었죠.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다뤘는지를 한번 보면 대단히 모욕적으로 다뤘어요. 대구 경북이 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하자고 하니 그거 받아주면 되거든요. 호남할 때 같이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아니야. 대전 충남도 안 하면 우리는 이거는 빠꾸 이렇게 했죠. 대단히 모욕적인 행태예요. 이렇게 다루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그 보수의 중심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민주당. 그런데 그 민주당을 대표하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막상 지금 상황에서는 상징적인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만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이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그게 유지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정신 못 차렸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너희에게 사랑의 매를 댈 거야.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냥 국민의힘이 제대로 바뀌어서 네. 한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방선거 전체적으로 한 번만 좀 평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 전체적으로 좀 서울이나 이런 쪽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이번 지방선거 참패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어렵습니다. 어렵다. 이대로라면 어렵습니다. 이대로라면 어렵다. 그렇지만 전 바뀌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뀐다고 말씀 여러 번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리더십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리더십의 아니면 본질이 대표님 복당을 바뀌어야 해야 되는 합니다. 겁니까? 리더십의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저는 이 얘기 듣고 진짜 놀랐거든요. 서울하고 부산 정도 이기면 뭐 어느 정도 그게 성패에 갈린 길이다. 네. 그 얘기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총선 때 우리는 100석만 하면 100석만 해서 개헌저지서만 네. 하면 이건 우리가 승패 갈린 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걸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계속 밀리고 정말로 끝까지 힘든데도 물론 그 상황을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151석 한다. 네. 끝까지 예측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리더는 결국은 그래야 이 희망을 주고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서울하고 부산만 그럴 거라면 그러면 강원, 네. 충청, 네. 경기, 네. 전남, 네. 전북, 네. 제주 네. 여기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 걸고 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겠어요?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그거는 어느 한 군데 빼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기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질 거다. 예를 들어서 뭐 6.25 남침이 일어났는데 메가더가 그냥 우리는 부산만 지키면 우리는 승리한 거야 이렇게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산만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도 리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린 부산 정도 이기면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표가 너무 낮게 잡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점 현실 때문에, 파악과 네. 목표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로 고점, 바로 그렇게 목표치를 굉장히 낮게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한 이유는 선거에서 이번에 참패하더라도 본인 책임을 안 지고 그렇죠. 어떻게든 당권을 계속 이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다들 분석을 하시니까 다들 그 생각을 아는데 그게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아니 메가더가 부산만 지키고 난 다음에 우린 승전했다고 주장하면 승전했다고 그럼 메가더 동상 세워줄 거예요? 메가더 동상 세워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기 때문에 인천에 동상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경제 공조에 결국은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되는군요.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 어쨌든 그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예상하시니까. 네, 자, 다음 질문은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국정조사 지금 예. 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반면 민주당은 저 증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증인으로 안 부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생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가실 생각이시잖아요, 지금. 아니 예. 어제 제가 그 이 서영교 네. 그 이 특위위원장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제가 설계자라고. 아니 설계자를 증인 1호로 불러야죠. 제가 설계했다면서요. 아니 설계했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저를 불러서 박살 낼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기회를 드리겠다는데 왜 뭐가 무서워서 쫄아서 도망다니죠? 아니 저는 그냥 제명당한 한 명의 정치인일 뿐이잖아요. 190명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뭡니까 저게? 그리고 제가 1시간 전에만 부르면 나갑니다.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녹음 공개 계속 하던데 그게 뭐 서우모 변호사, 네, 이 사람 서민석 변호사. 네. 민주당의 청주시장 공천 그렇죠. 신청사던데요. 네. 그럼 이건 그냥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만약 진짜 대단한 증거라면요. 그 폭로하신 그 변호사, 그 사람 민주당 청주 공천 신청할 게 아니라 법원에 재심 신청하면 됩니다. 왜 재심 신청 안 하죠? 이화영 사건 재심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화영 사건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서 북한에 수백만 불 줬다는 게 확정돼 있어요. 네. 그 방북 비용이라고. 판결문에 1심, 2심, 3심에서 3심까지 확정된 거잖아요.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이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깨지지 않아서는 지금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연어를 먹으면 조작이고 광어를 먹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무슨 뭐 연어 사주면 무슨 안 얘기할 걸 얘기하나요? 한 다금바리 정도 사주면 몰라도 무슨 연어 사줬다고 그걸 결국은 연어 덮밥으로 판정났죠. 네. 그런데 아, 그래요? 문제는 연어 덮밥 문제는 만 원짜리 연어 덮밥 뭘 들어가잖아요. 밥을 먹었든 간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럼 뭐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돈이 안 갔다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법관들 다 잡아놓으세요. 법원 복제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변증만 올리는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검사가 공범이 있다고 얘기하면 공범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지 그럼 말하지 말라 그럽니까? 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듣지 않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을 위한 방북 비용이 북한에 건네진 게 확인됐어요. 그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그 최종 수혜자인 이재명이 시켰는지 밝혔는 게 당연히 수사의 핵심 아니에요? 그걸 밝히기 위해서 중간 공범 설득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걸 만약에 안 하면 직무유기고 그걸 만약에 눈 감으면 민주당이 말하는 법 왜곡죄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위한 방북 비용이 건너간 사건에서 그럼 이재명 얘기하라고 하지 한동훈 얘기하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너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를 위해서 돈이 건너갔다. 그러면 이 종범이라는 사람이 그건 내가 얘기할까 말까? 내가 이거 얘기하면 뭐 해줄 수 있어? 나 좀 선처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얘기하고 설득하고 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민주당은요 특검법에 자수하면 감경해 준다라는 거의 필요적인 플리바게닝 조항까지 넣어놨어요. 그러면 계엄 사건 같은 데서 특검이 야 윗선 얘기하면 너 좀 이렇게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데서 자기들은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가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내용이 틀렸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냈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돈이 가 있잖아요. 이재명 방북 비용을 미국 북한 돈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 계속 드리는 게 도대체 뭐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연어를 먹든 광어를 먹든 다금바리를 먹든 뭔 상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돈이 안 갔다는 겁니까? 그게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조작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판을 깔아줬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서 북한에 수백만 불을 깡패 출신 기업가 통해서 준 이 사건, 대법원까지 확정된 이 사건을 국민들이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걸 크게 판을 열어놓고 국민들 앞에 그대로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그걸 제대로 설명하고 증거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아니 근데 국민의 의원들은 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가서도 이런 얘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도움이 안 얘기를 된다고 하던데 그러고 근데 신동훈 누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누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도움이 안 됩니까? 왜 국민의힘이 도움이 안 되죠? 민주당이 저렇게 도시락 싸고 저를 말리 못 오게 하는 것만 보면 그럼 당연히 이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러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상황에서 저를 불러도 망하고 쫄아서 못 불러도 망합니다. 자 부르면 제가 이 상황을 당당하게 설명할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자신 있으면 부르면 되잖아요. 아니 그 그리고- 국회 앞에서 예. 라이브도 하신다라고 얘기가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 결국 못 부른다. 네. 그러면 더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음. 설계자라며 설계자를 못 부르면서 자기들끼리 그러려면 그냥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이 농담하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농담하지 뭐 김만배 이런 사람 부른다고요? 네. 아니 김만배를 부르는데 한동훈을 못 부르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친목회 같은 거 하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망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면은 근데 문제는 이건 국민의힘 전략상으로도 대단히 좋은 것이고 네네. 이 상황을 선거 앞두고 선거 앞에 두고 있잖아요. 판전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네.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글쎄요. 몇몇 정치인들에게 자기들 이익으로 도움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은 당연히 도움이 되죠. 네. 방청 속에라도 방송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실 겁니까? 그렇게라도 아니,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어떤 방법이라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저 국조는 위헌 위법이고 협잡입니다. 그렇죠. 이미 재판 진행되는 거를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하기 위해서 빌드업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걸 막아야 될 임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체포동의안 제가 제 손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제가 나서서 어떻게든 저는 뭐 할 일을 해야죠. 네. 방청석에 앉아 있더라도 질문 기회를 받을 수도 있는 길은 없나요? 그런 질문 답변 기회를. 네. 저는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신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 물론 있겠죠. 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결국 저를 증인으로 신청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하는 정당입니다. 결국은 저는 그래 줄 거라라는 기대를 하고 혹시 지금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 좀 변화의 기류가 있습니까? 뭔가 그런 게 느껴져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걸 반대할 명분이 잘 없잖아요. 명분은 당연히 없겠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근데 이제- 명분이 뭐라고 어떤 근데 명분이 국민의힘이 도움이 워낙 안 명분 된다. 없는 일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아까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거 명분인가요? 증인이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중에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직접 통과시킨 한동훈 하나 넣는 게 왜 문제죠? 그러니까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 안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안 받으려고 저렇게 기를 쓰고 쪽팔린 행동을 해야 될 텐데 네. 그걸 국민의힘 단계에서 차단한다? 그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중심이신데. 네.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은 아니 여기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그 당시 저 법무부 장관이 190명을 이 못 부르고 아니 저 사람은 제명된 정치인일 뿐인데 저 사람한테 쫄아서 못 부른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국조라는 판 자체가 얼마나 허접한 협잡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지금 것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이제 우리 한 대표님 이제 참석을 찬성을 하고 이제 신청을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는 실현이 안 되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근데 결국은 민주당도 음. 큰 명분과 민심 앞에서는 네. 그 언제까지 저럴 거예요? 그러면 저 판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자기들이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못 부른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거기 나오는 내용이 뭐 중심이 되겠어요? 아니 설계자라면서요. 당시 어쨌든 그 관련 기소의 모든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다 보시고 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아니 당시에. 제가 그 구체적인 사안에 관여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장들은 그냥 이상한 주장들이에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검사가 그럼 공범이 자기 윗선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 들어보고 그거 좀 진술하라라고 해야지. 너 윗선 빼돌려야 돼. 너 윗선 함구해야 돼. 이래야 됩니까? 기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에서 당연히 이재명
경기 이재명 이 지금 현 당시지사. 대통령 이 현 대통령의 관여도가 핵심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가지고 뭐 불법적인 수단을 쓰면 모르겠는데 아니 공범으로 된 사람이 혼자 뒤집어 쓰기 싫다고 하면서 이러면 어떨까? 나오면 잘 설득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사에 직접 관여 안 했지만 그리고 민주당이 이러는 거 버릇입니다. 그 아시겠지만 제가 채널A 사건으로 거의 구속 직전까지 갔었죠. 문재인 그렇죠, 정권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네. 조국 수사했다고 이제 보복 수사를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머릿수와 힘으로 밀어붙여도 진실이 이깁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망신만 당하고 다 무죄 났죠. 무죄하죠. 그리고 더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채널A 또 그 녹음이라든가 이게 뭔가 그걸 조작해서 얘기하고 일부 발췌해서 얘기했다가 KBS가 저한테 소송당하고 그랬죠. 그리고 사과 방송까지 했었잖아요. 그 이번에 KBS가 또 뭐 일부 한 거를 또 녹음을 내더라고요. 전체를 내야죠. 전체를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만 발췌하지 말고 그렇죠. 전체를 다 내라. 네. 당연하죠. 그리고 이거는, 예.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렇고 이 한명숙 사건하고도 대자부됩니다. 기억나시겠지만 그렇죠. 한명숙 사건 유죄하는 거 뒤집어 보려고 이런 거의 비슷한 식의 공작을 했었어요. 네네. 한은상이라고 감옥에 있던 사람 해가지고 무슨 뭐 자기들이 회유를 당연히 어쩌고 하면서 뭐 몇 번을 조사를 했니 이거 계속 그러다가 뒤집어 보려고 계속했죠. 그때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아니 자신 있으면 재심하면 되잖아. 결국 못하고 결국은 망신만 당하다가 한명수 사건도 그러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이 조국 사건도 조국 사건이지만 이 한명숙 사건 뒤집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심 위반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도 그럴 것이라고 봐요. 네. 네네. 그럼 그 과정에서 제가 앞장서서 그걸 까발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그걸 막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국조는 네. 증인으로 나오라 그러면 다들 피하고 도망가고 무슨 도망가는 뭐 자리죠. 외국 가고 이러잖아요. 네. 제가 나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1시간만 전에 얘기하면 뭐든 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제가 선서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제가 거짓말하면 제가 위증으로 처벌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다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방송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대표 좀 불러주세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국조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좀 네. 마무리해 볼 텐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예, 네. 좀 질문이 너무 많은데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까 일부러 많은데 좀 더 줄였어야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더 들 그러니까요,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이제 SNS 정치 좀 요즘 계속 하고 계시고 뭐 그것을 알고 싶다에 대한 경고도 날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아니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부터 사과하고 그렇죠. 시작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SNS 하는 건 좋은데요. 계산은 정확히 하자는 말씀드립니다. 계산은 정확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그할 얘기했잖아요. 그할 그거 판결이 난 거랑 그할 방송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네네네. 그럼 뭉뚱그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압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7, 8년 지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거 직접 본인이 부추기고 본인이 그거는 뭐 그 이 최고위에서도 같이 틀었고 그리고 무슨 뭐 유튜버에다가 응원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추겼어요. 그런 다음에 백혜룡의 주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마약 사건 외압으로 말아먹었다. 네. 그러니까 개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수사팀장까지 시키면 부추겼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동훈에게 사과했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사과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저한테 먼저 사과하세요. 네. 그 계산 먼저 하고 해야지 그알 괴롭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 요거 마지막 한 가지 좀 여쭤게. 배현진 의원이랑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 예. 지금 제명 처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졌잖아요. 예. 한동훈 전 대표님도 이거 혹시 다시 하면 받아들여진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당연히 하면 되죠. 받아들여지겠죠. 예. 근데 안 하실 생각이죠? 저는 그날 바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 다 뭐 네 번을 막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게 그러고 나서 제가 관련된 건 하나도 없고 뭐 그러면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받아들여지겠죠. 저한테 소명계도 안 주고. 그런데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법의 힘이 아니라 시민의 힘, 국민의 힘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에 돌아가겠다. 국민의힘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한동훈 대표랑 한 마지막 시간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 이제 아니, 하고 싶은 말씀 좀. 저요? 아니 본인이 마지막으로 아니 하고 무슨 싶다고요? 제가 무슨 지금 우리 한 대표의 그 기회를 예. 주세요. 얘기지.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그게 굉장히 빨리 그래요? 갔네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 황앵커님 네네. 뵈서 영광이었고요.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저는 좋은 정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은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바탕을 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유능한 정치입니다. 그게 복잡하지만 또 마음 먹으면 저는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정치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님의 앞으로의 정치 일정 상황 뭐 이런 거 전체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와 함께했는데 어떠셨습니다, 강찬호 네, 의원님? 뭐. 예. 우리 황 앵커와의 제가 오늘 교감이 네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예상 이상으로 어. 두 분이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예. 네, 뭐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두 검사와 여기 저는 이제 취조인 다. 너무 재밌었고 네,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에 좀 빠져들어서 좀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목요일 또 어떤 분 모십니까? 네, 다음번에는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시장 말고도 네네. 또 이제 그 서울시장 도전하는 분들이 있죠. 윤희숙 전 예, 의원.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이죠. 혁신위원장, 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그렇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네. 모셔보고 목요일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화요일, 목요일 아침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